안녕하십니까,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간혹 그 문콕 피해 같은 걸 입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 측 보험으로 수리하는데 견적을 많이 부풀려서 다른 것도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은 그런 작업은 힘듭니다.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에서 뭐 부르는 대로 요구한다고 보험사에서 호락호락하게 이런 견적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주분들이 직접 미수선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수선 처리 과연 무엇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수선은 크게 사고가 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문콕이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조금 까지거나 찌그러지는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당장 고칠 필요가 없죠. 아니면 세게 충돌해 가지고 운행할 수 없을 정도면은 바로 공장에 입고해서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당장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차들은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고치겠다, 그러니까 미리 수리비를 나한테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미수선 처리입니다. 그럼 그 미수선 처리 비용을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문콕 피해 보험 미수선 처리로 100만원 받기. 문콕 한 방, 옆차가 문 열다가 팍 찍었다. 그거 한 방으로 이제 상대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줬을 경우 우리는 미수선으로 보험사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콕 피해 보험 미수선으로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제 100만원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제 고객께서 EV9을 타시는데 문콕 피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문콕 피해를 당하시고 안산에는 직영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를 방문하시고 거기서 구두로 견적을 내고, 견적이 지정업소에서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100만원을 보험사에 미수선으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험사에서 부가세 10%를 제하고 90만원을 지급했다고, 90만원을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덴트 수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문콕 한 방에 90만원 받으셨죠.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저희 같은 업체에 오셔가지고 이거 보험으로 90만원 받아서 나머지 금액으로 전체 덴트 해주세요, 또 이 영상 보고 또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업체에는 보험사에서 절대 90만 원 지급 안 해줍니다. 잘해줘봐야 40만 원, 뭐 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문콕 피해를 당하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 보험 처리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자, 접수 번호가 나오고 그 보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네, 일단 접수 번호와 담당자 번호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자, 이렇게 이 접수 번호와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일명 사업소라고 하는 직영업체, 직영업체입니다. 직영업체를 방문하시거나 직영업체가 없으면 지정업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업체를 방문하냐면 이런 업체들이 견적이 셉니다. 제일 견적이 센 데가 직영업체고 그 다음이 지정업체입니다. 1급, 1급이나 2급, 저희 같은 덴터업체는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보험사 지정업체는 더더욱 가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지정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보험사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지정업체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덴트 아카데미가 있는 지역이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안산을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사업소라고 하는 직영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이 지정업체죠. 그래서 아까 그 EV9 고객께서도 이 지정업체에 가셔가지고 견적을 뽑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콕 하나인데도 1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오게 된 거죠. 아까 그 EV9 고객께서 뭐 이런 1급이나 2급 업체에서 견적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4, 50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죠.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필히 지정업체에 가서 견적을 뽑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견적서를 발급받는 게 아니고 구두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금액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받았으면 이 견적을 가지고 누구와 상담을 하느냐, 처음 문자로 받은 그 담당자가 아니고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업체, 지정업체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정업체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됩니다. 왜 처음 배정받은 담당자와 이 협상을 하면 안 되냐면
이 담당자는 이제 차주분의 지역, 자, 차주분이 뭐 안산 같은 경우 뭐 고잔동에 거주하신다. 자, 고잔동에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이 고잔동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고잔동에는 보통 이런 업체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고잔동 담당자는 이 업체에 지급해주던 금액, 아까 말씀드린 40에서 50 정도만 지급해 줘 왔기 때문에 100을 제시했을 때 이 고잔동 담당자는 그렇게는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지정업체 담당자는 지정업체는 늘 이 금액을 지정업체에다 지급해 줬든지 이 금액으로 미수선 처리를 해 줬든지 하는 통상적인 거래 금액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제시했을 때 그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여기에 준하는 미수선 처리 비용을 우리 고객님들께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에서 부가세 제한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요게 조금 또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 차에 유리막 코팅이나 요즘 엣지 부분에 그 문콕 났을 때 기스나지 말라고 생활보호 필름을 합니다. 자, 이 생활보호 필름 PPF라고 하죠. 자, 이 생활보호 필름이나 유리막을 하셨다면 요거까지 청구를 하면 또 여기에 준하는 금액을 플러스 알파에서 100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미수선 처리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견적이란 게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리고 부위별로도 틀립니다. 앞엔 다 틀리고 도어 틀리고 뒤엔 다 틀리고 테일게이트나 뭐 루프 이렇게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견적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보험사와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겪은 사례는 아니고 덴트 아카데미 멤버십 회원분께서 그분 매장에 오신 손님께 이제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사고 부위는 이제 테일게이트인데 그분이 계신 지역은 이제 사업소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견적을 받고 견적을 받았더니 150만원 아니지 150만원 이상 견적이 나왔겠네요. 그 손님은 테일게이트 좀 찌그러진 거 가지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처리 비용을 15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보험사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테일게이트가 심하게 찌그러져도 50만원만 견적 넣어도 막 우리한테 거품 물고 덤빕니다. 뭐 어떻게 너네 같은 조그만 업체에서 그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 수 있냐. 죽었다 깨어나도 150만원 우리가 견적 내도 안 주는데 손님한테 차주분한테 고스란히 150만원을 지급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 손님은 이 금액에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테일게이트를 수리하고 나머지 위로금으로 사용하셨겠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업체 사장님들은 참 일할 맛이 안 날 겁니다. 그동안 보험사한테 별의별 좀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을이죠. 을. 보험사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협상하고 낮은 자세로 협상하고 이러는데도 50만 원만 받아도 요번에 잘 받았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일반 이제 차주분한테, 자, 보험사에게 피해 차주, 피해 차주가 갑이고 보험사가 을입니다. 보험사 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안 들어가게끔 처리를 잘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저께는 좀 산타페가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테일게이트가 찌그러져서 입고가 됐습니다. 평택 지역에서는 그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덴트 아카데미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분도 출고한 지 7일 만에 누가 들이받고 도망간 거를, 물피도주죠, 대물뺑소니, 도망간 거를 잡아서 겨우 이제 보험 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는 평택에 이제 사업소가 없다 보니까 1급 공업사를 갔다고 합니다. 1급 공업사. 자, 1급 공업사에서 견적 50.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공업사 가지 말라고 한 게 이겁니다. 자, 공업사에서도 한판 도장하는데 견적 50만원 밖에 안 내줍니다. 그들이 만약에 보험사에 청구해도 거의 이 정도 견적밖에 청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사업소 가서 견적 냈더니 150만원 견적 나왔다고 그랬죠.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50만원 받고 이 견적으로 이제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겁니다. 자, 딜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사에서 그러면 그 금액에 교통비 해서 교통비 플러스해서 80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주분은 80만원 받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리하고 간 일이 있는데, 자, 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알아서 견적에 부가세 10% 빼지도 않고 오히려 교통비 쪽으로 30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하지만 이것도 아까 150만원 받았다는 사례와 비교해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50% 가깝게 거의 반값에 해결한 거죠. 보험사에서는 요거를 줘도 자기네들 렌트 안 나가서 이득인데, 거기에다가
거의 뭐 반값 가깝게 쇼부를 봤으니 이게 엄청난 이익인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1급 공업사도 5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우리 같은 우리는 그들한테 3급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급 공업사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금액 받기는 힘듭니다. 거의 거품 물고 우리가 싸워야 잘해줘야 이 정도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견적을 부풀려서 다른 데도 고쳐줘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시면 어렵다는 거. 우리 차주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청구해서 수리하시고 나머지 위로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일 보상을 적게 받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저희 업소에 그냥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콕 하나 견적 물어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미하면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수리하고 나면 영수증하고 견적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해주면 며칠 뒤에 이제 보험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혹시 이런 차 언제 수리한 적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했으니까 했다고 말해주죠. 그 확인하고 이제 이 금액 우리가 끊어준 거는 요게 다니까 이제 보험사로부터 이제 이분은 이거만 받는 거죠. 물론 욕심 안 부리고 이 손님께서 이제 너무 착하시니까 이렇게만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가해자가 자수를 했거나 탁 문콕해놓고 우리 애들이 내리면서 좀 문콕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자수했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실수리비만 받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해자를 CCTV 블랙박스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잡고, 또 잡고 나서도 내가 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실갱이 하면서 경찰 부르니 많이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물피 도주한 경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잡아놓고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실비로만 고쳤다. 정말 억울하겠죠. 이렇게 이제 물피 도주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말씀드린 방법으로 금융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자수를 하겠죠. 도망가 놓고 안 잡히면 끝이다. 이런 분들 반드시 잡히면 이렇게 보험 처리로 해서, 물론 물피 도주한 사람들이 한도를 2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국산차 같으면은 우리가 200만 원 받아도 이 양반들은 이제 보험 할증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잡는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양심적으로 자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냥 서로 좋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실금액만 받고. 근데 도주했다, 물피 도주 뺑소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 비해서 견적이 배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하루 시간을 빼시더라도 이런 서울 지역의 본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견적을 내시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본다면 하루 월차 낸다거나 반차 쓰신다거나 그 손해보는 비용 이상의 위로금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동네 공업사 가지 마시고 필히 서울 본사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로 남의 차를 받고 내 차도 찌그러졌을 때 내 차는 이 미수선이 안 되는 거죠. 피해자한테만 미수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과실이 정해지는 거죠. 과실. 자, 피해자는 일단 뭐 최대 49% 뭐 이렇게 과실이 잡히겠죠. 가해자는 최저 51%의 과실 비율이 잡히고, 만약에 견적이 사업소나 지정업소 가서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부가세 10% 빼고, 그 다음에 과실 비율, 만약에 여기서 40% 나왔다. 과실 40% 나왔다. 자, 이러면 총 50%죠. 그럼 100만 원을 견적을 냈으면, 자, 이렇게 50%를 뺍니다, 여기서. 그러면 5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50만 원을 받고, 자, 이 금액이면 웬만한 정비 공장 가면 한판 도색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정비 공장 가서 견적 50만 원 받고, 여기서 뭐 부가세 빼고 과실 비율 빼고,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이걸 50만 원 견적 놓고 뭐 과실비 미수선으로 안 할 경우는 뭐 부가세 이거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50만 원에서 과실 비율을 40%는 내가 내야 됩니다. 50만 원 중에 40%는 내가 피해자라도 과실 비율 40%가 있으니까 40%는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선 사업소 가서 100만 원 갖고 과실 비율 뭐 빼기 다 해도 50만 원이 나오면 일반 정비 공장 가서 수리하면 내 돈은 안 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수선 처리는 피해자만 가능하고 가해자는 안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뭐 전봇대 같은 거 들이받아 가지고 자차 처리한다. 자, 그런 것도 미수선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차를 고쳐야지 거기서 보험 수리비가 이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선은
피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